뭐 제가 시작할까요? 네. 네. 뭐 언제나처럼 저희는 이제 수요일 시간은 뭐 시장의 이제 주요 재료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토론을 벌이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일단은 뭐 저희가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선정한 게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이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나라는 건데요. 일단은 전문가님은 어떻게 좀 보이시는 것 같으시? 일단 그 타이틀 한번 보여주시네요. 미중 무역 전쟁 해결의 기미 보이나? 전 여기에서 딱 하나의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무역 전쟁, 무역은 언제나 전쟁이었어요. 사실 특별할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게 좀 강화됐을 뿐이고, 그 다음에 해결의 기미 보이나? 뭐가 해결이냐? 뭐가 돼야지 해결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걸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양측 간에 만나서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하루 좀 더 했어요. 그렇죠. 하루 더 하고서 이제 대두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중국이 일단 수입을 대규모로 다시 하는 걸로 이제 이게 됐는데, 원래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입장 차가 이제 중국에는 틀린 게 뭐냐면, 미국은 중국한테 뭐 딴소리 하지 말고 완벽하게 항복을 해라 라는 그렇죠. 얘기였고, 중국은 뭐 양보는 우리가 좀 가능하다 이런 뉘앙스였었는데, 일단 중국의 어떤 그 민족성을 봤을 때는 이게 좀 굴욕적인 어떤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뭔가를 이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좀 양보를 했다라는 느낌을 주는 정도의 출구 전략을 좀 열어주는 미국이 그런 걸 끄집어낼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해결이 사실 도대체 뭔지 모르겠거든요. 해결이 뭐가 돼야지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은 이제 되돌려야 된다고? 관세를 다시 철폐? 예전 수준으로? 그러니까 관세는 기존에 매겼던 거는 추가적으로 이제 보복 관세 매겼던 거는 저는 이제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그거 안 없어져도 돼요. 왜냐하면 이미 그건 재료잖아요. 노출된 재료라서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러니까 중국이랑 미국이랑 지금 똑같은 25%까지는 저는 괜찮은데 추가적으로 미국이 더 매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는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금 박근혜 전문가님께서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중국이 내가 뭘 내줬어. 근데 일방적으로 내준 게 아니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미국의 관세 인하를 끌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중국이 뭐 이건 사실 시장에서도 다 예상했고, 저도 뭐 계속 강조드렸던 건, 중국은 미국의 셰일 오일 수입, 그 다음에 대두를 수입할 거다. 그래서 미중 무역 흑자를 줄일 것이다. 이게 본인들의 경제 관련해 가지고 가장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가장 원하는, 그러니까 러스트 벨트, 그 다음에 판벨트, 뭐 그쪽 관련해가지고 셰일오일 쪽 층, 뭐 이렇게 자기 이제 공화당 지지층들, 뭐 이쪽에 대한 수혜가 가장 크니까, 뭐 그쪽 관련해가지고 서로가 쌤쌤이 되는, 뭐 어느 정도 이제 타결해볼 만한 거에서는 무조건 나온다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박근혜 전문가님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처럼 뭐가 해결이냐라고 하면 딱 그건 거죠. 미국이 원하는 거에 대한 일부 양보, 그리고 나서 미국이 그거를 일방적으로 중국이 굴욕적인 건 안 했다는 걸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이 내줄 건 보복 관세 매겼던 건 철폐해 주는 거. 근데 그러니까 이건 거죠. 시장에서는 이것까지만 나오면 그래 이제 좀 해결이 됐어라고 할 것 같은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완벽한 건 지적 재산권까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통상 무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뭐 무역이라는 것은 사실 어느 양쪽이 모두 이익을 보기는 사실 솔직히 힘들어요. 그렇죠. 솔직한 얘기로 양쪽이 모두 이익을 보기 힘든데, 저는 이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미국이 더 신경 쓸 것 같긴 한데, 사실 이 부분이 어떤 이 무역 전쟁의 그 해결의 트리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풀기 힘든 거거든요. 그렇죠. 중국에서 양보 자체를 하기가 힘든 부분.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만약에 그러면 지적재산권까지 다 마무리가 되는 게 해결이라고 하냐면, 저는 그럴 거라면 저는 안 될 거라 봅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제가 생각하는 기대감은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하루를 더 늘렸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 어찌 보면 공식적인 합의 기간은 3월 달까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제가 그 하루 늘린 걸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만약에 내가 이번에 양측이 의견차가 너무 컸어요. 커서 그냥 쪽내면 쪽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합의 기간 더 있으니까. 그러니까 3월 달까지. 근데 하루를 더 했다라는 건 조금만 이야기 더 하면 뭔가는 하나는 합의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물건을 하나 꺼내놓으려고 하는 것 같고. 근데 이거 원론으로 돌아가면 이게 있거든요.
트럼프가 중국한테 이 보복 관세를 매긴 결정적인 이유, 네.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관세를 철폐는 안 할 거 아니야, 사실. 네. 그 중에 중요하게 또 지적재산권이 그렇죠.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중국한테 관세를 매겼어. 굉장히 세게 매겼어요. 근데 그 매긴 이유가 굉장히 큰 부분이 지적재산권,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뭐 어떤 뭐 그 중간 선거도 있고, 그런 것도 있긴 했습니다. 그건 이제 지나갔고, 그 지적재산권이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더 신경 쓰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됐는데 이 관세를 뭐 문 전문가님 말씀대로 이제 뭐 예전 수준으로 안 돌리더라도 뭐 지금 유지만 하더라도 문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시장에서 사실 달라지는 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있을 수 있죠. 딴 게 아니라 시장에서 우려했던 건 이번에 만약에 문제가 소위 말하면 해결이 안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대한 관세 다 매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게 추가 관세가 안 나온다는 것만 하더라도 일단은 그러니까 소강 상태는 확실하게 유지되겠다라는 거고, 경제는 둘째치고 주식시장은 안정차일 것이다. 그래서 제가 상고하저를 제가 이야기했던 이유가 일단은 하반기를 좀 봐야 된다라는 게 그 이유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호 전문가님께서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적재산권은 저는 따로 떼서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된 것처럼 저는 보복 관세를 일정 수준은 좀 돌려놓고, 그러니까 관세 원래 매기로 한 거는 좀 안 매긴 일정 수준은 빼놓고,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은 따로 의제를 가지고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합의가 진짜 안 나올 것 같아요. 특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무역 협정을 이끌고 있는 미국 쪽의 수장이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지금 무역부 대표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옛날에 일본의 프라자 합의를 이끌 때 그때 그분이 대표였어요. 그러니까 일본을 굴복시킨 분이 지금 이번 중국과 같이 하는데, 일본은 아예 반항을 할 생각도 안 했었죠. 근데 이거는 아까도 했지만 그때의 일본과 지금의 중국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걸 사실 모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도.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단은 취할 수 있는 건 빨리 좀 취해놓고, 왜냐하면 미국도 지금 경제 관련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완전히 지금 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걷어내자. 그래서 일정 수준은 챙겨놓고, 그리고 지적재산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따로 합의를 한 번 더 협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우려했던 건 이 지적재산권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합의가 됐는데 이게 합의가 안 돼서 이 판이 무너지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좀 우려감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럼 이거는 안 되지 않, 이번에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되는 거는 그냥 처리하고 안 되는 거는 또 따로 패키지로 묶어서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야지 나중에 또 그러니까 쉽게 말해 재선 때 이걸 울고 먹을 수가 있잖아요. 뭐 저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번에는 단기적이라도 어쨌든 조금은 해소는 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건 무역전쟁 얘기는 둘째치고 우리는 이제 주식이 더 중요하니까 주식시장에 영향을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더 이상 무역전쟁과 관련된 뉴스의 타이틀이 안 나올 때, 그러니까 뭐 좋든 나쁘든 이제 이걸로 우리 그냥 합의를 딱 보자. 이제 굳어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악재보다 더 나쁜 건 불확실성이라고, 그런 불확실성을 없애는 그런 어떤 부분만 타결이 된다라고 하면 관세가 몇 프로 이거 사실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런 무역전쟁과 관련된 타이틀이 더 이상 시장에 안 나왔을 때 전 시장이 그때 뭐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도, 뭐 바닥을 미리 잡고 올라갔을 수도 있고 그럼 더 올라가는 거고, 아니면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여기서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무역 전쟁과 관련된 뉴스를 우리가 어떤 이런 경제 뉴스나 주식 시장에서 별로 언급을 안 할 때, 그때 시장은 바닥을 잡을 수도 있고 올라가고 있으면 오히려 더 추가 상승 나올 수도 있고, 주식 시장과 한전해서는 그렇게 일단은 뭐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저도 아까도 저는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저는 시장이 예전처럼 예상했던 아주 우려감, 불확실성은 일부는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뭐 물론 100% 타격으로 나오지 않는다. 지적재산권 이거 너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다. 하지만 요거는 그래서 따로 뗄 거다. 근데 이 정도도 시장은 만족하지 않을까.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지적재산권을 지키면서 딴 거 내어줘야 되는데, 뭔가를 내어줘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조금은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미국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뭐 대두 수입 뭐 이런 거는 다 받고 나서
지적재산권을 합의를 하려면 미국과 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 지적재산권은 중국 입장에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걸 거예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구조라면 굴복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고 결국은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가 재선을 하고 나면. 중국의 민족주의의 어떤 성향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 다는 내줄 수는 없고 조금 어느 몇 개 정도의 어떤 부분에서 양보를 할 수 있는데 지적재산권 이 부분이 아무튼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갈까요? 그럼 이제 만약에 오늘 두 번째 재료가 사람들이 더 많이 시청자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등의 의미인데요. 어떤 의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등의 의미 이 얘기 오늘 좀 또 나올 것 같은데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실적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주가 흐름이 설명 안 되죠. 근데 4분기 실적은 저는 어떤 불확실성 제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반대로 다른 쪽으로 설명을 하면 컨센서스가 낮았던 게 그나마 다행이다. 컨센서스가 높으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절대 못 나옵니다. 그리고 컨센서스가 낮았을 땐 어닝 쇼크가 없죠. 그렇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기사를 실적을 보고서 어제 같은 경우 잠정 실적 나왔을 때 어닝 쇼크라는 기사들을 나는데 이건 되게 바보 같은 기사 타이틀이에요. 쇼크까지는 아니었어요. 이미 컨센서스가 많이 굉장히 낮아졌기 예. 때문에.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정도까지 오를 줄은 사실 몰랐는데 사실 떨어진 거 생각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실적 보고 실적은 하향 추세긴 하지만 워낙 싸니까 이 갖고 계신 주주분들이 이제는 더 사거나 위쪽 방향으로 완전히 턴을 하는구나.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행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요 상황은 사실 개인적으로 약간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미래를 내다보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1분기에도 사실 반도체 업황이 이게 꺾여서 올라갈 정도의 어떤 그런 흐름은 그렇죠. 아직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 있는 거래량과 수급과 그다음에 주가 흐름이긴 했는데 일단은 추세를 논한 정도는 아니다. 네, 전 개인적으로는 네. 그리고 지금과 같은 흐름 사실 떨어지는 구간에서 몇 번씩은 나왔던 구간이거든요. 그렇죠. 떨어지길 바라는 건 아니고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SK 하이닉스 살 거예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오늘 대형주 장세였잖아요. 네. 그래서 대형주와 관련된 대형주를 토탈로 하는 ETF 이런 데가 더 매력 있어 보이지. 딱 SK 하이닉스를 사고 싶은 생각은 사실 안 들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만약에 이 반등을 그러면 추세 전환의 반등의 의미로 봐야 되냐라고 하면 저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반도체 업황을 이야기할 때마다 2분기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자. 그러니까 어쨌든 2분기까지는 그냥 이거는 업황 자체가 둔화되는 건 기정사실화니까 그럼 이때까지는 일단 지켜보자라는 거고요. 3분기 이후에 한번 볼만하다. 3분기 이후에 한번 다시 보자라는 쪽에 제 이제 생각이라서 저도 반도체 업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오늘 반등은 추세의 반등은 아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오늘 반등이 그러면 전혀 의미가 없는 반등이냐라고 하면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의미는 있는 반등. 어떤 의미냐?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는 아니지만 어쨌든 실적은 안 좋게 나왔잖아요. 사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닝 쇼크는 맞아요. 최초에 소위 말하면 4분기 실적 컨센서스 13조였으니까. 근데 이게 막 엄청 하향됐어요. 지금 박근호 전문가님 말처럼 11조 초반까지 내려왔었으니까 사실 그 정도 나왔는 거면 예상치를 하회지 어닝 쇼크는 아닌데 어찌되었던 간에 기대감을 꺾은 건 사실이니까 그럼 실적이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건 그냥 좋아. 악재에 이제는 노출로 인식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실적 둔화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가격 조정은 마무리가 된 게 아닌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SK 하이닉스도 똑같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나온 게 아니라 왜냐하면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거든요. 이게 4분기 실적 나왔을 때 4분기 실적이 문제가 아니다. 1분기도 우려감이 나온다. 이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삼성전자가 지수를 받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오히려 올랐고 그리고 오늘 그 다음에 급등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물론 이게 이제 더 이상 이 밑으로 안 떨어진다라는 건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떨어진다 하더라도 많이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탈하더라도 잠깐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흐름. 그러니까 지금 정도에서는 약간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 횡보를 보이는 그런 흐름이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오늘의 반등이 의미 없는 반등은 아니다. 다만 이게 지금 그러면 지금부터 바닥 잡고 쭉 V자 반등할 것이냐? 좀 그건 아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오늘 올라갈 때 거래량이 오늘 상당히 좋았어요. 사실 오늘 같은 거래량이 하이닉스 차트죠. 특별한 부분은 아닌데 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오히려 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이 세력들이 농담이고요. 떨어지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한번 터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도 클라이막스 구간이 한번 나와줘야 된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 부분이 좀 약간 아쉬웠고. 중요한 건 삼성전자. 저는 삼성전자의 주가를 이 레벨업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사실 스마트폰도 아니고 뭐 다른 게 아니라 삼성전자의 주가를 레벨업 시킬 수 있는 것은 뭐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주주분들이나 삼성전자를 연구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안 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뭐냐면 시스템 반도체, 아날로그 반도체죠. 지금 그렇죠. 현재 우리 TV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삼성전자가 이제 뭐 종합적으로 반도체 1위를 하긴 했죠. 일단 뭐 그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쪽과 이제 메모리 쪽에서 토탈로 이제 1등을 하긴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반도체 시장이라고 하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 요만큼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부분이 이제 시스템 반도체인데 TSMC랑 지금 엄청나게 차이는 많이 나 있어요. 정말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 있는데 이 시스템 반도체 쪽 단순 파운드리 쪽만 말고 뭐 파운드리면 사실 뭐 하청업체 아니겠어요? 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이 메모리 반도체만큼의 어떤 역량을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역량을 발휘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사실 뭐 10만 원 못 가겠습니까? 솔직히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메모리 반도체를 지금 뭐 어떤 이 한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여기서 뭐 유지만 해도 굉장히 엄청나게 잘하는 걸 생각하고 있는데 레벨업 주가를 한 단계 레벨업 시키고 삼성전자의 어떤 반도체라는 것을 한 단계 두 단계 끌어올리려고 하면 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일단 TSMC 잡고 단순 파운드를 이제 그 하청으로 이제 생산만 하는 그런 부분 말고 실질적으로 설계까지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뭐 퍼포먼스가 안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역량을 좀 집중을 해서 시스템 반도체 쪽, 전 삼성전자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단기간에 되진 않죠. 워낙에 어려운 부분이고 너무 고도의 기술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시스템 반도체를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시장 야금야금 이제 잡아먹으면서 경쟁자들 하나씩 떨어뜨리고 1위 한 것처럼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했어. 삼성전자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 좀 더 치중을 하겠다. 그거는 메모리 반도체가 힘들다라는 사실 반증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아날로그 반도체 쪽에 조금 더 투자를 과감히 해서 그쪽 분야에서 개척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뭐 삼성전자 뭐 10만 원도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큰 시장이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거의 2배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제 더 간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간다. 근데 하지만 지금은 V자 반등은 안 된다. 이건 거예요? 일단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오늘 뭐 수급상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흐름이 나왔죠. 워낙 이제 매도가 다 나왔고 오늘 쌍끌이 매수가 일단 하이닉스 쪽에서 들어오는 게 상당히 타이트하게 들어와서 좋긴 한데 제가 이 하이닉스가 안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워낙 싸고 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장이 안정되면은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실 마음 놓고 살 종목군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럼 집중될 수밖에 없는 종목인데 수급적으로 봤을 때 거의 바닥이고 당장 오늘 사기보다는 한 2, 3일 정도, 이틀 정도 지켜보다가 매수를 들어가도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 저는 따라잡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이쪽에 뭐 결론을 좀 내려보자면 저도 기본적으로 아까도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저는 지금 자리에서 조정 없이 이제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전히 고통은 아직 남아있고 고생은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까지 걸어왔던 고생보다 만약에 SK하이닉스를 감안한다면 뭐 9만 원부터 쭉쭉쭉쭉 떨어졌던 이 고생길 만약에 삼성전자를 이야기한다면